70여 년 전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며 봉화를 올린 제주도민들. 하지만 그 대가는 참담했습니다. 계엄당국은 해안선 5km를 기준으로 마을을 불태웠고 도민들은 살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걸 잃은 도민들은 산에서 내려와 귀순하면 살려주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제주 4.3 귀순자, 자수자의 멍에를 쓴 채 한국전쟁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제주 4.3 평화공원은 70여 년 전 제주도민 10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은 비극의 역사를 기억하고 추념하는 공간입니다. 2000년 4.3 특별법이 제정된 후 사건 발생 60여 년 만인 2008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 위패 봉안실에는 진상규명을 통해 4.3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진 14,400여 명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내 읍면별 리 단위로 모셔져 있는 위패들 앞에는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는 마음이 머물다 가곤 합니다. 그러나 4.3 희생자 중에는 여전히 행방불명으로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이들이 수천 명에 이릅니다. 그 중에는 예비검속 이후 행방불명된 200여 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검속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제도로 해방 이후 폐지되었지만 1950년 제주도 전역에서 버젓이 자행됐습니다. 일제시대에 쓰였던 거지 이게 미군정이라든지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법령, 그 제도가 이제 시행된 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가 이제 50년 6.25가 발발을 하면서 예비검속이 어찌 보면 부활이 된 건데 이 부활될 때 이제 예비검속과 관련돼서 어떤 법적 근거 이런 게 전혀 남아있지 않고 50년 6.25 발발 직후에 그 비상사태약 그 특별조치령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예비검속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에 요시차린 예비검속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서귀포, 모슬포, 성산포 등 제주 지역 4개 경찰서도 일제히 예비검속을 시행했습니다. 대상자는 대부분 사상 관련 귀순자, 자수자, 석방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당시 정부가 사상 관련자를 제거하여 후방 치안을 강화하려던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범죄개의 내용 중에 보도연맹원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보통 그 내용에는 이제 3.2 사건 관련자라든지 50선거 관련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라산에 이렇게 입산했다거나 뭐 남로당에 가입했다거나 이런 식의 내용들이 보통 사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보통 많이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추정해 봤을 때 제주 지역의 이제 예비검속 대상자들을 이제 각 경찰서에서 대상자를 범주화할 때 보도연맹원을 이제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사상 관련자들이 이제 예비검속의 대상화로 이제 범주화됐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은 일제강점기 제주 만세운동의 진원지이자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조천읍을 포함한 제주시와 애월읍 등 북부 지역에서는 예비검속 당시 관할세였던 제주경찰서의 지시로 각 지서에서 대상자들을 연행했습니다. 조천읍 함덕리에는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2명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두 애국지사는 애석하게도 사상 광풍에 희생됐습니다. 해방 후 함덕리 초대의장을 지내며 마을을 이끌던 한백흥 지사는 1948년 11월 총살 위험에 처한 청년들을 구하려다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동이다. 그래서
말을 먹이기 위해서 산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산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잘못 유지척이 하는 것이 아니냐. 선처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송정욱 그 당시 할아버지하고 같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당신도 같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젊은 사람 6사람 그리고 송정욱 씨하고 저희 할아버지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8명을 총쏴 죽였어요. 지금은 번듯한 주택가가 된 이곳은 함덕 해수욕장과 이어지는 모래벌판이었습니다. 독립지사였던 할아버지가 젊은이들과 함께 총살된 곳입니다. 할머니가 끔사리가 어지러우니까는 나가지 마시라고 했는데 억지로 나오셔서 그런 변을 당한 것이 우리 집안이 망가떨어진 그런 시초가 됐어요. 교직에 몸담았던 한문용 씨는 퇴직 후 4.3과 관련된 시를 쓰며 꾸준히 집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글에는 독립운동가 할아버지의 못다한 꿈과 억울한 죽음,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한문용 씨가 태어난 지 5개월 남짓한 아기였을 때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총살된 사건의 여파로 예비검속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함자가 한재진인데 이 한재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한백흥 씨의 아들 되는 사람이다. 한백흥은 어떤 사람이냐 함덕 초대 마을리장으로 있다가 저 좌에게 동조해 가지고서 죽은 사람이다. 그러면 아들도 그러한 사상으로 물들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게 예비검속 시초였습니다. 저녁 무렵 경찰관 서너 명에게 붙잡혀간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문영 씨는 아버지 얼굴은 기억할 수 없지만 뒤늦게라도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것이 아버지 영령의 위로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음력 1월 28일에 태어나서요. 그럼 양력 3월 초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음력 7월 5일이나 6일에 돌아가셨으니까 양력으로는 8월 19일이나 2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낳아두고선 한 5, 6개월 만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아버지도 저희 얼굴도 못 본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도 많은 이들이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우리 작은 아버지고 이거 아버지인데 그 군징집 그 일본 군징집 할 때 이제 홍성효 씨는 5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모두 불타버리고 유일하게 남은 낡은 사진 한 장으로 희미해지는 기억 속의 아버지를 겨우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림소가 있었거든요.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하는 것. 영림소가 있었는데 영림소 그러니까 지금 산림과죠. 영림소 주사인데 그 영림소장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 무전기를 뺏겼답니다. 이 산 사람들인데 무전기를 뺏겨가지고 이틀 후에 찾았답니다. 찾았는데 그것이 블랙리스트로 들어갔고 첫 번째는 6.25 전쟁 나니까 아무튼 불순불자 색출해서 제주는 예비검속 저기는 6월 말쯤에 체포됐습니다. 제주 경찰서로 끌려간 아버지는 크게 배탈이 나 한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얼마 후 경찰들이 찾아와 아버지를 데려갔는데 그것이 어머니가 들려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장질부사가 걸려가지고 그 경찰서 옆에 그 적십자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경찰병원.
거기에 입원해서 있었고 어머니도 쭉 병원 생활을 집에서 밥 해와서 이제 먹이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8월 19일 날 저녁 8시경에 이제 홍창석 씨 이제 그 병도 다 좋았고 이제 저 경찰서로 갑시다 했네. 찝차가 와서 데려가더래요. 북부 지역 예비 검속자들은 대부분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습니다. 당시 제주읍에 살던 홍성효 씨의 부친도 애월읍이 고향인 강창옥 씨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바로 경찰서 정문이라. 정문 당시에. 그래서 요 우체국 관사에 살던 사람이 당시 여기 수행인들을 다 봤어요. 우리 외숙모가 관사에 살았는데 수행인들 취조하는 것까지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두 분이 다 희생된 강창옥 씨는 당시에 잔혹했던 면면들이 아직도 선연합니다. 전쟁 이전 시기 경찰의 일을 돕는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던 아버지가 목포 형무소에서 1년형을 살았는데 그것이 비극의 단초였습니다. 아버지가 일본 가서 공부를 했고 똑똑해가지고 마을의 일도 행사 있으면 아버지가 주도했고 문중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이 4.3 사건 나니까 그 묘하게 몰려가지고 그 아버지가 처음에 붙잡혀 갈 때도 민보단 단장이면은 전날 밤에 보초막 있잖아요. 보초막이 한 40군데 돼요. 보초막을 다음날 아침에 전부 검열을 합니다. 잘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딱 돌아온 것이 12시쯤 됐어.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외도지서 경찰관하고 군인 두 사람하고 들어와서 강제처벌 그러더라고. 나가니까 차에 싫더라고. 군사재판으로 1년 받아서 목포 형무소 가서 형을 살았죠. 시간이 흐를수록 예비검속은 점점 늘어났고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다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일부는 주정공장에 구금됐습니다. 고구마를 술의 원료로 가공하던 이곳은 4.3 때부터 민간인 수용소로 사용됐습니다. 여기는 그저 고구마 가져오면은 대미는 창고를 놨어. 그냥 그 창고에 수감시켰지. 떠올릴수록 참혹하기만 한 기억들. 아버지와 제주 읍내에서 지내던 강창옥 씨는 방학을 해 고향집에 가 있던 어느 날 임신 중이던 어머니가 끌려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큰 길에 경찰관 두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나가자마자 어머니를 그 경찰관하고 그 사람하고 때리기 시작하네요. 왜 때리냐고 물으니까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이래요. 그래서 난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나는 데리고 가니까 그날 밤을 뜬으로 날을 샜어요 우리.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 말을 하려고 아침 새벽에 출발해서 시에 왔단 말이야. 와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전날 밤 새벽 1시 딱 시간 보니까 1시더래. 우리 동생하고 우리 외삼촌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잠잘 때라. 1시에 그 우리 어머니 데려간 놈이 왔더래요. 얼마나 두들겨 패야 우리 어머니가 거기 와서 집을 가르쳤겠어. 제주경찰서와 주정공장에 구금돼 있던 사람들은 인근 바다에 수장되거나 지금의 제주공항이 들어선 정뜨르 비행장에서 총살됐다고 전해집니다. 거기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돌아가신 분이 그 문씨라고 그분이 나신디 당신네 부모는 여기 묻혀 있다고 말하더라고. 근데 거기가 도로에서 딱 100m라. 제주공항과 인근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유해가 발굴되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 150m 안으로는
유해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파졌죠. 저쪽에. 저쪽에 저 흙들 파진 데 있죠. 저기 그거에 2007년도 2007년도 저기 그 1차로 발굴한 데고 요 자리는 1년 다음에 269 나왔어요. 여기는. 이거 다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이거. 에이, 참. 예비 검속자들은 구금 당시 사찰계 경찰들의 주도하에 A부터 D까지 4등급으로 분류되었고 이 중 C, D 등급을 받은 이들이 해병대에 송치되었습니다. 해병대는 이들을 아무런 재판 절차도 없이 7월 중하순과 8월 중순 2번에 걸쳐 즉결 처형했습니다. 제주공항과 인근 지역에서 발굴된 총 405구의 유해 중 113구의 유해가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34구가 모슬포와 서귀포 등의 예비검속 희생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북부 지역 예비검속 희생자는 안타깝게도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05년 위령재단을 마련한 북부 지역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들은 비록 시신을 찾지는 못했지만 매년 6월 희생된 영령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부치는 제주시니까 어디라? 일도리로 들어가? 예. 홍창석 여기신 게 저기. 우리는 부모님이 두 분이 여기 계세요. 강제자, 철자, 강진옥자, 순자. 4.3 사건 보고서에는 199명 예비검속이 그렇지만 찾지 못합니다. 찾지 못해요. 지금도 다 예비검속인지 4.3으로 돌아가셨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북부 예비검속 희생자는 200여 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위령재단에 모신 위패는 연고가 확인된 135위뿐이니 유족들의 마음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주도의 남쪽 서귀포시에서도 많은 이들이 예비검속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지금은 서귀포시에 포함된 중문과 남원까지 당시 서귀포 3면은 서귀포 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관할 지서들에서 예비검속을 실시했습니다. 남원읍 의귀리에 살고 있는 김병수 씨는 예비검속 당시 본인보다 11살 위였던 집안의 장남 큰형님을 잃었습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하며 항거가 일어나자 미 군정과 정부가 초토화 작전을 펼치며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도 전역에서 벌어진 강력한 토벌 작전. 해안선에서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 마을은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주민들은 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김병수 씨의 가족도 그러했습니다. 집이 완전 소실되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살 길이 막막하고 그래서 우리도 나도 저 막 어린 나이지만은 참 울어봐야 뭐 그 필요가 있어요. 그 뭐 좀 한 소식 그 겨울 되니까 이건 도저히 이거 당초 살지를 못하게 되니까 산으로 피난 가게 된 거죠. 뭐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우리가 한 2월 한 말쯤에 내려왔을 것 같아. 그때 뭐 나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그 산속에 가서 참 살았는데 그때도 많이 희생이 되는데 뭐 운 좋게도 우리는 뭐 그런 한은 안 있고 그런 대로 거기서 그 우리 형님을 그 자리에서 이별을 했거든. 생이별이 있거든. 우리 형님은 안 내려왔어.
산에 남았던 형님은 한 달도 안 돼 경찰에 잡혀 목포 형무소에서 1년형을 살았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가족들은 어느 날 고향에 돌아온 형님이 석방 조건으로 돈을 내야 한다고 말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10월 달에 좀 뜻밖의 찾아온 거지요. 우리 형님이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돈 15,000원을 15,000원을 내기로 해내 왔을 땐 우리 어머니 예 걔가 하니까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사람이 살아야 돈이지 죽은 후에 무슨 돈이며 걱정 말라고. 그 우리가 어떻든 지금 저녁이 굶을 형편이지만은 그 정도는 어떻든 해내게 놓으면 좀 아주 그나마 있던 땅을 팔고 밭을 갈던 소를 팔아 겨우 마련할 수 있었던 거금 15,000원. 부모님은 형님을 살렸으니 되었다 하셨지만 실상은 당장 누워 잘 곳도 없는 데다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이후 김병수 씨 가족과 도민들은 무장대 기습을 피하기 위해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밤낮으로 보초를 섰지만 삶은 궁핍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뭐 밭을 농사를 지으려 하니까 사람도 없지만은 우선 장비가 없어 소가 없어가지고 밭을 못 갈아가지고 농사 한다는 게 그거 뭐 그 당시 그 삶이라는 거는 그건 당초 지금 뭐 먹지도 못하고 이 참 음식을 입을 것도 없고 지금 그 아프리카 딸들 그 방송 오는 거 그 이상이랐어요. 우리 삶이라는 게. 촉은 목피의 삶일지언정 장남이 자유의 몸이 된 건 어머니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전쟁이 나고 형님이 예비 검속되면서 어머니와 가족의 희생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그 15,000냥 한 돈이면은 여기 솔직히 좋은 밭들 한 1,000평은 이상 샀어요. 1,000평이 뭐예요? 뭐 좀 돈이 얼마나 어려워. 돈 겨우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라는데 그 돈을 주고 겨우 한 서너 달 쉬니까 그 사태가 일어나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 하는 말이 돈 잃고 사람 잃었다. 그래가지고 뭐 어제 밭에 강의를 때도 울고 어제 길 가면서도 울고 또 물질러 다니면서도 울고 이거 참 우리 어린 때지만은 상당히 참 우리 보기에도 딱한 심정이랐어요. 김병수 씨의 기억으로는 남원면 의귀리에서만 9명 내지 10명 정도가 붙잡혀갔다고 하는데요. 감귤나무의 열매를 솎아주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고창남 씨의 아버지도 예비 검속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잘 달렸다. 고창남 씨의 아버지는 4.3 소개령 이후 산에 올라갔다가 경찰에 연행돼 일주일 정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성을 쌓고 살던 시절 보초를 서던 중 다시 연행된 겁니다. 최고 달렸어. 품질도 좋고. 그 10살은 붙잡혀 가는데 한 분이 살아서 돌아왔다. 돌아오자마자 우리 어머니가 찾아가서 우리 제주도 말로 아이고 아주버니는 어떤 건 하네. 영 살아 돌아와 집대가 우리 아이가 아버지 어떤 해수가 우리 아버지 살아수가 어떤 해수가 그렇게 말려집서 우리 제주호로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사랑 돌아오 가보된 생각하지 마라. 애기아방은 이 세상을 있지 아니요. 이 세상을 떠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서귀포 경찰서 관할이던 서귀포, 중문,
남원 이 세 개 면에서 예비 검속된 이들은 일부가 제주시 주정 공장에 보내지기도 했으나 대부분 말린 고구마를 보관하는 서귀포 절간 고구마 창고에 구금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구금자들이 먹을 쌀까지 요구했기에 여름날 먼 거리를 오가는 고생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 불더위에 그거 저거 여기 올려니까 얼마나 애가 타고. 한여름 변변한 시설도 없는 창고에서 두어 달을 보내야 했던 구금자들. 이후 대부분 수장된 걸로 알려져 유족들은 제주 해류가 흘러가는 일본 대마도에 떠밀려온 시신을 확인하러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60여 년이 지나 제주공항 유해 발굴 시 도장이 하나 발견됐는데 고구마 창고에 구금되었던 남원면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희생자들도 상당수가 정뜨르 비행장에서 총살된 게 아닐까 추정했습니다. 도장이 이제 나온 후에 2008년도 3월 달에 DNA 이제를 이제 검사를 이제 시작을 해서 예비검속 희생자 시신이 13구가 확인이 됐는데 우리 삼면이족회의 희생자 시신은 9구가 신원 확인이 되고 저희 아버지가 9분 중에 한 분으로 이제 우리 아버지를 찾게 됐습니다. 60년이 지나치른 늦은 장례였지만 아버지를 어머니 옆에 같이 모실 때 그보다 기쁜 일은 없었다 말하는 고청남 씨. 그는 아버지를 가족 묘소에 모신 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문안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아 내 물이 받으며 살아왔으다. 남은 소원이 있다면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났듯 수많은 예비검속 희생자들의 유해도 수습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만 찾았지 다른 분들은 아직도 찾은 분이 몇 분 안 돼요. 다른 분들이 이제 유해만이라도 찾게끔 적극 유해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정부와 유족이 이제 한을 풀어주시기 바라며. 서귀포 지역 세계면의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들도 별도의 위령재단을 만들어 영령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이들이 70여 년 전 제주의 흉포했던 여름을 기억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을 통해 가해 주체인 군경과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 위령사업 지원, 역사기록 정정과 수록, 평화인권 교육의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